60세 이상이라면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라고 말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 문제입니다. 의학적으로 확인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매년 약 1~2%의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단 10년만 지나도 다리 힘의 4분의 1이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충격적인 반전은 이 감소 속도가 누구에게는 2배, 3배까지 빨라진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을 거르는 습관 의자, 애만 앉아있는 습관 단 음식을 늦은 밤에 먹는 습관.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근육은 버티지 못합니다. 심지어 의사들도 경고합니다. 약으로 막을 수 없는 근육 소모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오늘도 내일부터 바꾸지 뭐라고 미루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10년 뒤 계단 몇 칸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숨이 찰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좋은 습관 몇 가지만 지켜도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단백질 섭취, 가벼운 근력 운동, 충분한 수분, 그리고 숙면. 단순해 보이지만 이 4가지가 근육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최근 학계에서는 노인의 근육 감소는 피할 수 없는 노화 현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심지어 70세 이후에도 꾸준한 단백질과 운동만 있다면 50대 수준의 근육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잘못된 습관 하나가 모든 효과를 무너뜨린다는 반론도 있지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근육을 지켜주는 4가지 좋은 습관과 반드시 멈춰야 할 4가지 나쁜 습관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내 몸을 살릴지 무너뜨릴지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잠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국에 아니 전 세계에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자,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뒤 근육의 일사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부터 근육을 지키는 길이 열립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혹시? 빵 한 조각에 커피 한 잔으로 대충 넘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침은 입맛이 없어 점심에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근육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이 습관은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아침 단백질 섭취가 근육의 첫 번째 방패이자 하루 전체의 힘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젊었을 때처럼 흡수되지 않습니다. 이를 근육 합성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20대가 계란 하나로 충분히 근육 합성을 일으킨다면 70대는 2개, 3개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아침부터 단백질을 챙겨주는 게 왜 중요할까요? 첫째, 아침은 밤새 굶주린 근육이 단백질을 가장 간절히 필요로 하는 시간입니다. 8시간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단백질이 들어오면 근육은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미국 노인학회에서는 아침 단백질이 하루 근육량 유지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강조합니다. 둘째, 아침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혈당을 안정시켜 폭식과 간식 습관을 줄여주고
기초대사량을 높여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조금만 먹어도 체중이 쉽게 늘어나기 때문에 아침 단백질은 체중과 근육을 동시에 지켜주는 든든한 도우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아침마다 달걀과 두부를 먹었고 다른 그룹은 아침을 거의 거르다시피 했습니다. 6개월 후 결과는 어땠을까요? 같은 운동량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단백질 그룹은 다리 근력이 눈에 띄게 유지되거나 오히려 향상된 반면 아침을 걸은 그룹은 다리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단순히 음식 하나의 차이가 근육의 미래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아침보다는 하루 단백질 총량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루에 충분히만 먹으면 시점은 상관없다는 거죠.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총량이 같더라도 아침에 단백질을 넣어주지 않으면 근육은 불필요하게 손실을 시작한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음식을 아침에 드셔야 할까요? 달걀 완전 단백질의 대표 조리도 간편, 두부와 콩류 소화가 잘 되고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 그릭 요거트나 우유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보충, 견과류 한 줌, 단백질은 물론 좋은 지방까지 보완. 이 네 가지를 적절히 섞으면 약값보다 훨씬 저렴하게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단백질을 드셨습니까? 아니면 빵이나 죽으로만 채우셨습니까? 혹시 내일부터 해야지라고 미루고 계시진 않나요? 근육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몸을 만듭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아침 단백질은 근육의 첫 방패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 걸음을 지켜주고 독립적인 삶을 이어갈 힘을 줍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부터는 꼭 단백질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침 단백질이 근육의 재료라면 운동은 그 재료를 단단한 벽돌로 쌓아 올리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도 몸을 쓰지 않으면 근육은 금세 녹아버립니다. 60세 이후 건강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두 번째 습관은 바로 가벼운 근력 운동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나이가 많아서 헬스장은 힘들다, 무거운 덤벨은 허리에 무리가 간다고 걱정하십니다. 맞습니다. 무거운 역기를 드는 것만이 근력 운동은 아닙니다. 사실 60세 이후에는 무리한 고강도 운동보다 가볍지만 꾸준한 운동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주 2회 이상 근력 운동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근력 운동은 꼭 헬스장에서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 물병을 들고 팔을 굽혔다, 펴기 계단을 오르내리기 같은 단순한 동작도 충분히 근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규칙적으로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유럽에서 70대 남녀를 대상으로 매일 10분 의자 스쿼트를 3개월 동안 실시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의자 스쿼트를 한 그룹은 허벅지 근육량이 눈에 띄게 유지되었을 뿐 아니라 균형 감각도 좋아져 낙상 위험이 크게 줄었습니다. 반대로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은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더 차고 넘어질 확률이 2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작은 습관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이죠. 물론 학계에서는 또 다른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근육을 지키려면 반드시 일정 무게 이상의 부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나이 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 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무거운 아령 몇 번보다 물병 들기와 계단 오르기를 평생 실천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의자 스쿼트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하루 10회 X 3세트. 벽 밀기 푸시업 바닥이 아닌 벽을 밀며 팔과 어깨 강화. 밴드 스트레칭 탄력 밴드로 팔, 어깨, 다리를 부드럽게 당기기. 계단 오르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허벅지와 엉덩이 강화. 이 동작들은 집에서도 부담 없이 할 수 있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라는 마음을 버리고 매일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단순해 보이지만 이 작은 행동이 다리 근육을 살리고 평생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혹시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만 계셨다면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한 번만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근육은 움직일 때 살아납니다. 단백질은 재료일 뿐 그 재료를 건물처럼 쌓아 올리는 것은 여러분의 행동입니다. 무거운 아령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바로 지금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 건강을 떠올릴 때 단백질이나 운동은 생각하시지만 물의 중요성은 잘 놓치십니다. 하지만 근육의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가 아니라 근육을 만들고 회복시키는 핵심 연료입니다. 먼저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 단백질 합성은 아미노산과 함께 물이 충분히 있어야 원활하게 일어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단백질이 제대로 세포 안으로 운반되지 않고 근육 회복 속도도 크게 늦어집니다. 실제로 탈수 상태에서는 같은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자라지 않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목마름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젊을 때 같으면 목이 타서 물을 찾았을 상황에서도 노인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수분 부족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의사들이 어르신들은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마셔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럽의 한 노인 요양병원에서 입원 환자들의 수분 섭취를 늘리자 단순히 근육량이 유지되는 것뿐 아니라 낙상 빈도도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탈수는 근육을 약하게 만들고 동시에 균형 감각까지 흐트러뜨리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물 한 잔이 근육과 안전을 동시에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논쟁도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무조건 좋은가? 라는 질문이지요. 일부 연구자들은 너무 많은 수분 섭취가 신장에 부담을 준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다른 학자들은 적당한 수분 섭취야말로 노인의 근육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보험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해답은 억지로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하루에 조금씩 나누어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권장되는 수분 섭취량은 하루 약 1.5~2리터입니다. 물론 음식에서 얻는 수분도 포함되지만 물로만 최소 1리터 이상은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은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라는 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 전후로, 한 컵 오후에, 한두 컵 자기 전에는 소량. 이렇게 나누면 부담 없이 채울 수 있습니다. 혹시 플레인 와터 맹물가 싫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렇다면 허브차, 보리차, 여튼 녹차도 괜찮습니다.
단 카페인이 많은 진한 커피는 오히려 이뇨작용을 높여 수분을 빼앗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요즘 인기 있는 탄산수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기포가 들어있어도 수분은 똑같이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물을 몇 잔이나 드셨나요? 혹시 차나 커피를 물이라고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커피는 수분을 보충하는 음료가 아니라 오히려 빼앗는 음료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근육은 물 위에 세워진 집과 같습니다. 기초가 마르면 벽돌이 무너지는 것처럼 수분이 부족하면 단백질도 운동 효과도 제 역할을 못합니다. 아침 단백질 가벼운 근력 운동에 더해 물 한 잔을 곁들이는 습관. 이것이 근육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세 번째 비밀입니다. 근육을 살리는 네 번째 좋은 습관은 다름 아닌 숙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해야지, 단백질은 챙겨야지 하시면서도 잠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육은 깨어있을 때가 아니라 자는 동안 가장 활발하게 회복되고 자라납니다.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체는 깊은 잠에 빠질 때 성장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이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낮 동안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킵니다. 60세 이후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은 점점 줄어들지만 숙면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잠을 깊이 잘 자는 것만으로도 약감도 없이 근육 회복제를 얻는 셈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노년기에 접어들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중간에 여러 번 깨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야 라고들 하시지만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잠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깊은 수면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얕은 잠만 반복되면 근육은 충분히 회복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소개합니다. 미국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숙면 환경을 위해 취침 전 조명을 줄이고 따뜻한 샤워를 하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른 그룹은 평소처럼 TV를 켜둔 채로 늦게 잠들었지요. 3개월 뒤 숙면 그룹은 근육량이 유지되었을 뿐 아니라 아침 기상 후 활력이 더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불규칙한 그룹은 다리 근력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단순히 잠자는 습관의 차이가 근육의 미래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는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운동과 영양이 숙면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연구가 숙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아무리 잘해도 잠이 부족하면 근육 합성 효과가 반감된다는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루 3끼를 잘 챙기는 것만큼 하루 7시간의 깊은 잠도 똑같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숙면을 돕는 구체적인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빛 줄이기, 취침 1시간 전 TV, 휴대폰 밝은 조명 피하기, 가벼운 스트레칭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숙면에 도움, 적정 온도 유지, 약간 서늘한 방이 깊은 잠에 효과적. 또 한 가지, 취침 직전 단 음식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혈당이 급상승하면 오히려 깊은 잠에 방해가 됩니다. 대신 따뜻한 허브차나 미지근한 물 한 잔은 숙면을 돕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어젯밤 몇 시간이나 깊은 잠을 주무셨습니까? 혹시 TV를 켜둔 채 깜빡 잠들진 않으셨나요? 그 몇 시간이 근육을 지키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근육은 자는 동안 자라납니다. 숙면은 야기자 운동이고 무엇보다 노후를 활기차게 살아갈 힘의 원천입니다.
단백질 운동 수분과 더불어 숙면까지 챙기신다면 근육은 살아나고 기운은 되돌아옵니다. 오늘은 그냥 대충 죽으로 때우지 뭐. 점심때 고기 먹었으니 저녁은 생략해도 되겠지. 혹시 이런 생각으로 단백질을 건너뛰신 적 있으신가요? 60세 이후 근육을 가장 빠르게 잃는 습관 중 하나가 바로 단백질을 거르는 식사입니다. 먼저 확실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에서는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젊었을 때보다 흡수율이 낮습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근육합성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하루 한두 끼만 단백질을 챙겨도 몸이 잘 활용하지만 노인은 세 끼마다 조금씩 단백질을 공급해야 근육합성이 유지됩니다. 그런데도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은 밥 위주로 저녁에는 간단히 죽만 먹는 식습관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은 하루하루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루에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그룹과 특정 끼니에서만 집중적으로 섭취하는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1년 후 같은 총 단백질 섭취량임에도 불구하고 골고루 섭취한 그룹은 근육량과 보행 속도가 유지된 반면 편식한 그룹은 근육이 빠르게 줄고 낙상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을 스스로 분해해서 필요한 아미노산을 얻습니다. 즉, 단백질을 거르는 식사는 단순히 안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근육을 스스로 깎아먹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늘 한 끼쯤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 한 끼가 내 허벅지 근육을 조금씩 깎아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하루 단백질 총량만 맞추면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연구자들이 노인은 단백질을 끼니마다 일정하게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단백질 권장량이 60g이라면 아침 20g, 점심 20g, 저녁 20g으로 나누어 먹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 계란 뜰 2개 플러스 두부조림 플러스 우유 1잔, 점심 생선구이 또는 닭가슴살 플러스 나물 반찬, 저녁 콩 요리 플러스 두유 플러스 견과류. 이렇게 간단히 구성해도 하루 3끼 단백질 분배가 가능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드신 3끼 중 몇 끼에 단백질 반찬이 있었나요? 혹시 아침은 빵, 점심은 밥과 국, 저녁은 죽만 드셨다면 지금이 바로 습관을 바꿀 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단백질을 거르는 식사 습관은 근육을 가장 빠르게 녹여버립니다. 약도 주사도 비싼 보충제도 이 습관 하나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몸을 바꾸고 10년 뒤의 삶을 바꿉니다. 아침에 일어나 앉아 식사하고 신문 보며 또 앉고, 점심 후 TV 보며 앉고, 저녁에 가족과 대화할 때도 앉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대부분의 시간을 의자나 소파에 앉아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지나친 좌식 생활이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먼저 분명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근육 감소증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다리 근육은 급격히 약해지고 혈액순환도 떨어지며 낙상 위험까지 커집니다. 단순히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몸은 빠르게 쇠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다리를 깁스처럼 고정하고 2주 동안 거의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불과 14일 만에 허벅지 근육량이 약 10%나 감소했습니다. 젊은 사람도 이렇게 빨리 근육이 녹아내리는데 하물며 노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앉아만 있는 습관, 이 몇 달 몇 년 이어진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도 매일 일정 시간 운동만 하면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운동은 필요하지만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 자체가 독립적인 위험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즉, 하루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30분마다 일어나기 알람을 맞추고 잠시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 통화할 때 걷기 전화는 앉아서가 아니라 서서 걸으며 받기, TV 광고 시간 활용 광고가 나오면 자리에서 일어나 다리 들기 팔 휘두르기, 밥상 차리기, 설거지 집안일을 작은 운동으로 인식하기, 이렇게 작은 행동만으로도 하루에 200야 300칼로리를 더 태우고 하체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의식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오늘 하루 동안 몇 시간이나 앉아 계셨습니까? 혹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합치면 10시간 이상 앉아 있지는 않으셨나요? 그 시간이 쌓여 1년 10년이 되면 근육은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근육은 움직이지 않으면 금세 사라집니다. 운동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 바로 그 습관 하나가 노후의 다리 힘과 독립적인 생활을 지켜줍니다. 하루를 마치고 TV 앞에 앉아 달콤한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집어드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하루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근육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은밀한 함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에 따라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그 순간 우리 몸은 에너지를 저장 모드로 바꿉니다. 이때 섭취한 당분은 근육으로 가는 대신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결국 단 음식을 자주 먹을수록 근육은 성장 기회를 잃고 지방만 늘어나는 것이지요. 특히 밤에 먹는 단 음식은 활동량이 적은 상태에서 섭취되므로 지방으로 변환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밤 9시 이후 단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근육량 감소 속도가 약 1.5배 빨랐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밤 늦은 시간에는 근육 회복에 필요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혈당이 높으면 이 호르몬의 작용이 방해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단 음식도 큰 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소량의 과일이나 요거트는 숙면을 돕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일과 과자는 다릅니다. 과일은 섬유질과 비타민이 있지만 정제된 설탕은 근육 회복을 방해할 뿐이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일까요? 늦은 밤 입이 심심할 때는 따뜻한 허브차를 마셔보세요. 단맛이 당길 때는 과자 대신 바나나 반 개, 사과 한 조각 같은 자연 과일을 선택하세요. 혹은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를 곁들이면 단맛과 포만감을 동시에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어젯밤 잠들기 전 무엇을 드셨나요? 혹시 과자 봉지를 비우고 나서 내일부터는 안 먹어야지 라고 다짐하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근육은 그 순간 이미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늦은 밤 단 음식은 근육을 녹이고 지방을 쌓는 습관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근육을 살리고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길입니다. 작은 절제가 평생의 힘을 만들어줍니다. 술은 기분을 풀어주고
담배는 스트레스를 날려준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잦은 음주와 흡연은 단순히 간이나 폐만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을 직접적으로 녹여버리는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먼저 분명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코올은 근육 합성에 필요한 단백질 대사를 방해합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몸이 무겁고 힘이 빠지는 이유는 단순히 숙취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알코올은 근육세포가 단백질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억제하고 오히려 근육을 분해하는 호르몬 코르티솔을 증가시킵니다. 즉, 술잔을 드는 순간 근육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셈입니다. 담배는 어떨까요?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을 줄입니다. 혈액이 줄어든다는 건 영양소와 산소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근육은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쉽게 피로해지고 결국 약해집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흡연자의 근육량은 비흡연자보다 현저히 낮았으며 특히 다리 근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소개합니다. 미국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음주 빈도와 근육량을 조사했습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술을 마시는 그룹은 같은 나이대의 절주 그룹보다 근육 감소 속도가 약 2배 빨랐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흡연자의 보행 속도가 비흡연자보다 평균 15% 느렸습니다. 단순히 폐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근육 기능 자체가 무너진 결과입니다. 물론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적당한 와인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전문가 대부분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노년기에는 술이 약이 되기보다는 독이 된다. 특히 근육 건강 측면에서 보면 술은 이로움보다 해로움이 훨씬 큽니다. 담배 역시 피워도 괜찮다는 안전선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술 매일 습관처럼 마시는 술을 특별한 날로만 제한하세요. 하루 잔이 아니라 한 달 잔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담배 혼자 끊기 어렵다면 금연 클리닉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오래 피웠는데 이제 와서 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 끊는 것이 내일 근육을 지키는 길입니다. 대체 습관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하다면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 따뜻한 차 한 잔을 새로운 의식처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어제 저녁 혹은 지난 주말에 술잔을 몇 번 드셨나요? 혹시 담배를 피우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나 근육은 그 순간 조용히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잦은 음주와 흡연은 근육을 직접적으로 해칩니다. 단백질을 챙기고 운동을 해도 술과 담배가 모든 노력을 무너뜨립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원하신다면 잔과 담배를 내려놓고 근육을 지켜내야 합니다. 젊을 땐 별 문제 없었는데 언제 이렇게 몸이 무거워졌는지 모르겠어.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이 진료실에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평생 농사일을 하며 튼튼한 체력을 자랑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농사일을 그만두고 운동도 하지 않고 끼니도 대충 챙기며 지내신 지 10년. 결국 다리에 힘이 빠져 버스 한 정류장도 걸어가기 힘든 몸이 되셨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그분은 특별한 병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근육을 지켜주던 좋은 습관을 놓쳤고 나쁜 습관을 방치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 근육은 매년 조금씩 줄어들었고 어느 날 갑자기 일상생활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지금도 걸을 수 있었을 텐데. 그분의 후회에 섞인 말씀은 많은 어르신들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계단 몇 칸 오르는데 숨이 차고 오래 서 있기 힘들고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버린 경험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라기보다는 습관이 근육을 앗아간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 70세 이상 노인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지금부터라도 근육을 지켜보자며 단백질과 운동을 꾸준히 실천했고, 다른 그룹은 이미 늦었어라며 포기했습니다. 1년 후 첫 번째 그룹은 다리 근력이 회복되었고, 일부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포기한 그룹은 계단 오르기가 더 힘들어지고 낙상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진짜 늦는 때였던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노인의 근육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히 되돌릴 수는 없어도 회복은 가능하다. 70세든 80세든 근육은 훈련하면 반응한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믿고 싶으신가요? 저는 후자를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 환자들의 변화를 통해 그 가능성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린 어르신은 결국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계란 1개와 두유를 드시고 오후에는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힘들어 하셨지만 6개월 후에는 20분 이상 걸을 수 있었고 다시 혼자 시장을 다녀올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나는 잃었지만 다시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알았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작은 불편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단백질을 챙기고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물을 마시고 잠을 깊게 자면 근육은 반응합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습관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근육은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습관을 탓할 뿐입니다. 오늘 선택이 5년 뒤, 10년 뒤여의 나를 만듭니다. 후회 대신 희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근육을 지키는 4가지 좋은 습관과 근육을 무너뜨리는 4가지 나쁜 습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근육을 살리는 4가지 좋은 습관입니다. 아침 단백질 섭취. 하루의 첫 끼에서 근육 합성을 시작해야 합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 무리할 필요 없이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근육의 70%는 물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단백질도 운동 효과도 사라집니다. 숙면의 힘. 근육은 깨어있을 때가 아니라 자는 동안 자랍니다. 깊은 잠이 최고의 보충제입니다. 그리고 근육을 녹여버리는 4가지 나쁜 습관입니다. 단백질 거르는 식사. 한 끼쯤 대충 넘기는 습관이 근육을 스스로 갉아먹습니다. 지나친 좌식 생활.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근육은 빠르게 소멸합니다. 늦은 밤 단 음식, 혈당 급등은 성장 호르몬 작용을 방해해 근육 회복을 막습니다. 잦은 음주와 흡연. 알코올과 니코틴은 근육 합성을 방해하고 분해를 촉진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중 몇 가지를 지키고 또 몇 가지를 놓치고 계신가요? 혹시 좋은 습관 하나쯤 빠져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하지만 근육은 아주 정직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에도 그대로 반응합니다. 좋은 습관을 쌓으면 근육은 살아나고 나쁜 습관을 방치하면 근육은 무너집니다.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럽의 한 노인 연구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2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좋은 습관 4가지를 모두 실천했고, 다른 그룹은 2-3가지는 지켰지만 나쁜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첫 번째 그룹은 근육량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했지만, 두 번째 그룹은 체중은 그대로인데 근육만 빠져 지방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건강한 몸과 약해진 몸의 차이는 습관의 조합에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은 계속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나이가 들면 근육 감소는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어도 속도를 늦추는 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여러분은 어떤 쪽에 더 마음이 끌리시나요? 저는 후자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습관 하나로 삶의 질을 바꿔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근육은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습관을 탓합니다. 단백질, 운동, 수분, 숙면. 이 네 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근육은 살아납니다. 반대로 단백질을 거르고 앉아만 있고 늦은 밤 단 음식을 먹고 술과 담배를 놓지 않는다면 근육은 빠르게 녹아내립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8가지 습관 중 내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 하나와 반드시 버려야 할 것 하나를 고른다면 무엇일까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은 분명합니다.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그 사이에서 선택하는 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몸을 만들고 10년 뒤의 삶을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근육을 지키는 4가지 좋은 습관과 근육을 무너뜨리는 4가지 나쁜 습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영상 내내 마음이 무거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나쁜 습관들을 너무 오래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바꾼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배운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육은 참으로 놀라운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병을 알아도 제대로 된 습관을 주면 반응합니다. 아침 단백질을 챙기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실천하고 물을 자주 마시고 숙면을 지키면 근육은 살아납니다. 반대로 단백질을 거르고 하루 종일 앉아만 있고 늦은 밤 단 음식을 먹으며 술과 담배를 놓지 않는다면 근육은 조용히 사라져갑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도 선택의 힘을 믿습니다. 70대에도 80대에도 새로운 습관을 심어 다시 걸음을 되찾은 분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10회를 3개월 동안 이어가며 다시 계단을 오를 힘을 얻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늦은 밤 과자를 끊고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는 습관으로 체중을 줄이고 당뇨 수치를 낮췄습니다. 작은 변화가 결국 큰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습관을 하나 정해보세요. 아침에 계란 하나 먹겠다. 3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다. 잠자기 전 TV 끄고 불 끄고 자겠다. 단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그 습관을 시작하세요. 내일 또 하나를 더해보세요. 그렇게 쌓이면 1년 뒤 여러분은 전혀 다른 몸과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아침 단백질을 시작하겠다. 나는 담배를 줄여보겠다. 나는 물을 더 마시겠다. 이렇게 서로 약속하고 응원하는 공간이 된다면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버튼이 아닙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근육을 지키고 삶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근육은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습관을 탓합니다. 오늘 멈추고 오늘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